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이어트 중이다, 홈트든 PT든 운동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여러분은 유튜브 홈 화면에서 이러한 썸네일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허벅지 돌려깎기, 똥배 잘라내기, 승마살 잘라내기, 다리살 운동, 허리살 운동, 이런 것들, 뭐 어디 잘라내기, 돌려깎기, 어디살 폭파, 이런 거 제목에 혹해서 많이들 따라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따라하셨다면, 그것도 꾸준히 여러 번 하셨다면 진짜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다만 그 운동으로 정말 그 해당 부위, 그 다리살, 그 허리살이 빠진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빠지셨는지, 아니면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셨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요, 부위 운동을 했을 때 그 해당 부위 살이 빠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정말 종종 많이 듣는 질문이 팔뚝살 빠지는 운동 가르쳐주세요. 허벅지살 빼주는 운동 가르쳐주세요. 뱃살 빼는 운동 가르쳐주세요.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어떠한 부위 운동을 하면은 그 해당 부위 살이 빠지는 게 맞는가에 대한 대답은요, 일단은 틀리다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내놓은 그 결론들이 어느 특정 부위만 살을 의도해서 빼는 거는 지방 흡입술을 제외하고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 특정 부위만 살을 뺀다는 거는 지방 흡입술을 하는 것 말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물론 이례적인 연구 결과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사람마다 타고난 개체별 특성으로 인해 유독 어디가 더 많이 빠지고 더 빨리 빠지고 또 어디가 더 빨리 찌고 더 많이 찌고 어느 부위는 또 천천히 찌고 이러한 것들은 개체별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사실은 조율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우리는 팔 운동을 하면은 팔에 있던 지방이 분해될 것 같고, 하체 운동을 하면은 허벅지살이 빠질 것 같고, 그 해당 부위의 지방이 태워질 것 같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이러한 기대 심리와 인지부 조화를 이용하여 수많은 운동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하지만 체지방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하지방, 내장지방, 그리고 공간지방은 우리가 특정 부위 운동을 했을 때 그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더 많은 지방을 혈관에 분비하게 되는 것은 일단은 맞아요. 해당 부위 운동을 하면 그쪽 지방에서, 지방세포에서 지방들이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다만 지방세포는 그 내보낸 만큼 운동 휴식기에 다시 합성해서 이전 상태로 복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식습관이 동일하다는 말이죠. 또는 지방세포방을 떠났던 바로 그 지방들이 혈관을 타고 몸에 이곳저곳을 막 떠돌다가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태워지거나 또는 다른 지방세포방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장지방세포에서 나온 지방이 테니스 라켓을 쥐었던 그 손가락에 와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어제는 허벅지 안쪽에 있었던 지방이 막 분비돼서 이제 혈관 막 타고 돌아다니다가 뭐 이 사람 식단도 안 하고 운동했다고 막 또 곱창 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어제는 허벅지에 있었던 그 지방이 오늘은 내 뱃살의 일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것이에요. 지방이 분비된 곳과 쓰이는 곳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쪽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이 일단은 분명하고, 그거 어떤 특정 부위 살을 빼기 위해서 그 해당 부위 운동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뭐가 됐든 일단 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결국에는 식단이 중요하다는 거. 살을 빼는 거는 식단이 80%라는 거를 다이어트 고인물이신 분들은 이미 아주 인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냐? 이건 또 아닌 거죠. 2013년 사례에서 어떤 비만 여성에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중에 한쪽 다리만 레그 프레스를 시키면서 그쪽 다리의 체지방이 운동을 전혀 안 한 쪽보다 훨씬 더 잘 빠졌냐 하는 거를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재밌었던 게요. 양쪽 다리는 결국엔 차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뱃살이 빠졌대요. 이게 결국에는 살이 빠질 때 항상 내장지방이 제일 먼저 빠진다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내장지방이 진짜 먼저 빠진다는 게 그런 전혀 다른 목적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2017년에는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을 따로 실시시키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한 그룹은 상체는 근력 운동, 등, 가슴, 팔 이런 것들을 하고요. 하체는 유산소만 했대요. 뭐 스쿼트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유산소만 한다든지. 다른 그룹은 하체는 근력 운동만 하고 레그 프레스라든가 이런 근력 운동만 하고, 상체는 전혀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채 암 에로미터 같은 상체 유산소, 손으로 이제 자전거 페달 같은 거 돌리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하체 운동을 근력과 유산소 전혀 다른 식으로 운동을 시켜서 어떻게 살이 빠지는지를 실험해봤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 결론은 상하체 할 거 없이 유의미한 차이 없이 그냥 다 같이 체지방이 빠지는 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위 운동이 의미가 없으니까 특별한 부위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위실험들 예시를 들으면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부위 운동을 해서 거기 살이 더 잘 빠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살이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식단을 관리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어느 부위는 살은 다 빠진다. 더 많이 쌓인 부위가 유독 느리게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건 거기가 유독 많았었기 때문인 거고, 결국에는 다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뱃살 지방이 쓰일 수 있는 거고, 등 운동을 하는데 가슴 지방이 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살은 빠진다. 그러면 운동을 안 하는 게 손해겠죠. 운동은 항상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식단은 필수고요. 세 번째,
그러면 해당 부위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 살이 더 잘 빠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좋아하는 부위 운동만 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복근이 좋으니까 복근 운동만 할래. 나는 힙 운동이 재밌으니까 힙 운동만 할래. 나는 하체 운동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싫고 나는 상체 운동만 할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만 하려고 치더라도 일단은 하는 거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고 다만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피트쌤한테 엉덩이 키우고 싶으니까 엉덩이 운동만 시켜주세요라고 했어요. 엉덩이를 크게 만들고 싶으니까 엉덩이 운동을 시켜달라.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이 다음번에는 나는 팔을 가늘게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팔 운동 시켜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헬스계 인지부조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엉덩이를 키우려고 엉덩이 운동을 하는데 팔은 가늘어지려고 팔 운동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부위 운동을 하면 해당 부위 체지방이 집중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해당 부위 근육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가늘인 팔과 허리를 갖고 싶다면 열량 소모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하체나 등 같은 대근육 운동이나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 강한도로 운동을 하면서 열량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소모시켜주는 게 팔, 복근 이런 것만 집착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요. 엉덩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엉덩이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엉덩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은 엉덩이가 커져요. 정말 고중량 운동으로 정말 많이 죽어라 해야 커져요. 유독 빨리 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죽어라 해야 커져요. 근데 이 엉덩이 운동을 고강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운동 수행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허벅지 근육도 같이 키워줘야 되고요. 기립근이라든지 코어라든지 결국에는 어떤 무거운 중량을 들고 있기 위해서 상체 근력도 결국에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 팔 운동을 많이 하면 팔이 가늘어질까요? 아니요. 팔이 커져요. 커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안 커졌으면 하는 부위 운동을 그러면 안 하면 좋겠네요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근육이 몸에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신체의 움직임, 수축기관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내 몸의 골격과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요. 세 번째는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육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기타 등등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근육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특정 부위에 유달리 근육이 없다. 유달리 근육을 안 쓰고 유달리 근육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대체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몸의 입장에서는 체지방이라도 그 부위에 더 쌓아둬서 그 근육의 역할을 대신 하게끔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없는 부위에 지방이 더 잘 쌓이는 것이죠. 근육이 없는 부위에 몸이 지방이라도 좀 더 채워 넣어서 내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보존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게 되고 근육이 보다 더 많은 부위에는 굳이 체지방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덜 쌓아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체 운동을 하면 하체 근육이 점차 막 분비대가 일어나면서 커지는데 지방은 여전히 아직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하체 운동을 해서 오히려 하체가 더 두꺼워졌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식단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몸 입장에서 이 부위는 이제 근육이 충분하니까 지방이 필요 없는데 그리고 열량도 이제 계속 적게 섭취되고 충분히 섭취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계속 운동을 하네. 열량이 부족하네. 하면은 이제 점차 하체 굳이 지방을 뺀다면 그쪽에 있는 지방을 빼다가 이제 쓰면서 전체적인 부피나 두께가 줄어들거나 또는 두께가 동일하더라도 전혀 다른 라인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체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바이고요. 상체도 몸소 겪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가슴 운동을 하면은 가슴 근육이 만들어져서 점점 딱딱해지고 점차 가슴살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가슴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여성스러운 가슴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등 운동을 하면은 등이 점점 체지방이 더 잘 빠지면서 등살이 잘 빠지게 될 텐데요. 제가 정말 등살이 수북하게 많은 체형이었고 난 예전에 과거에 이제 80에서 90kg대로 여러 번 반복할 때 무식하게 걷기 운동으로 그리고 무리한 식단으로 했을 때는요. 분명히 체중은 정말 많이 줄었는데 등살은 여전히 가슴만큼 잡혔어요. 그래요. 그래서 등 근육이 아예 없다시피 해서 이제 배울 때도 굉장히 많이 애먹고 오래 걸리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열심히 연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결국에는 등 근육이 생기고 절대 안 빠질 것 같았던 등살이 빠지면서 여기 이런 데가 이제 스킨이 점점 얇아지더라고요. 찔 때도 얘가 제일 빨리 찌기는 해요. 어쨌든 예전 등 비교 사진을 보시면은 정말 등이 제일 드라마틱했었던 기억이 나요. 가슴을 잃고 등을 어떤 사람이 BMI상은 표준 체중인데 체지방률상으로는 경도 비만형, 즉 마른 비만형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분은 결국 근육이 너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가녀린 상태에서도 특정 부위만 흐물흐물거리면서 살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앞서 설명한 원리로 인해서 부위 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마른 비만형이신 분들은 부위 운동을 했을 때 그 해당 부위 라인이 바뀌는 것을 그냥 비만형이신 분들보다 훨씬 더 쉽게 체험하실 수 있어요. 반면에 과체중 비만이신 분들은 식단을 하면서 부위 운동을 하면은 그 부위에 살이 더 잘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에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서 근육도 전체적으로 생기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부위 운동을 하면은 그 부위에 살이 빠지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은요. 과체중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틀린 말이지만 표준 체중 마른 비만형이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살을 빼는 거는 결국 식단이 80%고
습관을 하면서 운동까지 하면 어느 부위의 지방이든 어쨌든 지방이 쓰이기 마련이고, 부위 운동을 하면은 그 부위에 근육이 생겨서 지방이 필요 없는 상태, 더 잘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결국에는 운동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운동하고 식단하자.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